자,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저 패널 토론이 남았는데요. 오늘 참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감사드리고요. 뭐 시간 없는 거 다 아시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시간 한 10분 정도로 해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황 박사님 좀 바쁘시다니까 먼저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앉아 있는 순서로 하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림대에서 온 황정태입니다. 제가 뭐 4시 반쯤에 그 기차 시간 때문에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논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1세션에 대해서 1세션 주로 논평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또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경남 박사님 특허 관련돼서 이제 표준 특허의 경제적 효과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표준 특허가 소송이 어떻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냐면 이런 얘기가 많아서 표준 특허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 뭐 옛날 소송상에서는 이제 프란드 뭐 이것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디펜드하는 쪽으로 그런 어떤 분석을 하신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분석 방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만은 이 어떤 뜻은 굉장히 큰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 변수 집어넣었을 때 일반적인 방법을 쓰셨는데 그 특허 스톡하고 표준 특허 스톡 넣었을 때 이게 특허 스톡하고 표준 특허 스톡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코릴레이션 두 개가 굉장히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개 같이 넣으면은 두 개가 거의 동시에 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그걸 잠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일단은 여기 그 표상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겹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집 7페이지에 보면은 특허 등록 건수랑 표준 특허 출원 건수가 있는데 의외로 모양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표준 특허 스톡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뭐 다중공정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뭐 의의를 제기했을 수 있는데 뭐 그 모양이 좀 달라서 좀 상당히 놀라웠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다른 특허 스톡이라든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그래서 표준 특허 스톡의 어떤 그 시그니피컨스가 없어져 버릴 그런 의심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별도로 유의한 걸로 나온 것이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총요소 생성을 할 때 보면 이제 레지듀얼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어떤 변수를 넣게 되면은 항상 좀 과대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변수가 어떤 대리 변수로 있는데 다른 여러 요인들 뭐 기술 진보도 있겠지만 뭐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대리하다 보니까 좀 여기서 얘기한 숫자보다는 실제로 좀 과대평가해서 그 경제적 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뭐 전문가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조금 더 나중에 더 세밀하게 좀 표시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희경 박사님 논문도 제가 사실은 발표하신 거 꼭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발표 자료만 보고 좀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특허 심사관이 있고 특허 심사관이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기간이 얼마나 짧아졌느냐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데 그 기간이라든지 뭐 그 어떻게 워크로드 그 어떤 그 부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일 부담에 따라서 특허 심사의 퀄리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은 연구를 제가 봤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아카데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논문 심사하면서 논문 심사를 자꾸 많이 맡기면은 과연 이거를 예스로 할 것이냐 리젝트로 할 것이냐 이런 거랑 관련돼서 좀 유튜브에서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김영웅 박사님하고 얘기했지만은 그 논문 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양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워크로드가 많아지면은 좀 마이너 코렉션 또는 아예 리젝트. 왜냐하면 메이저 코렉션이 쓸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리젝트랑 마이너 코렉션이 좀 쓸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분화되는 것이 있는데 이 특허 쪽은
아예 리젝트하면 쓰는 것이 많아지고 그랜트는 좀 뭐 그렇지 않은지 뭐 아무튼 그 내용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것이 이제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일 양이 많아지면 회색지대에 있는 특허들에 대해서 그랜트하는 것이 높아지고 그렇게 보면 이제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그랜트 높아지면은 당연히 그 특허를 인정해줬지만 나중에 인발리데이션 되는 것들이 높아지는 그런 퀄리티 떨어진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대신에 리젝트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색지대가 있는 것에서 오케이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리젝트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은 아주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율을 봤었을 때 회색지대에서 그랜트를 시키니까 예스화 시키는 거니까 그게 문제되는 것이지 원래 리젝트 됐던 것들은 좀 워크로드가 있다 할지라도 리젝트 되겠던 건 리젝트 되는 그런 스타일로 갔기 때문에 그 아까 리절트 보여주실 때 그 모델 2에서 뭐 statistically insignificant하게 그러니까 뭐 저게 다시 그 리젝트 된 것이 다시 번복되는 거는 좀 의외로 나타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도 재미있는 분야라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한 가지 좀 다른 분들도 같이 쉐어하는 어떤 방법론상으로 좀 질문이 갈 만한 것이 보통 바이너리로 해서 종속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빗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리니어 프로바빌리티 모델을 쓰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잠깐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시간 여유가 생기시면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추기능 교수님 거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기능 교수님 거는 사실은 보자면은 대체로 그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은 종속 변수에서 네트워크 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독특하게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쪽이 오히려 이제 독립 변수 쪽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인 특허에서의 그 기술적인 그 프록시미티 쪽이 이제 종속 변수가 있는 좀 독특한 방향의 연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추기능 교수님이 아마 네트워크의 그 디스턴스 같은 것들, 커넥티비티 같은 것들이 바뀌는 거는 별도의 연구로 더 크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메인 연구를 약간 나중에 내보내시려고 그 전에 거를 지금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의심을 좀 했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졸업생이 가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코워크가 되면서 원래 있었던 지도 교수랑 그 연결에 의해서 지도 교수도 그 몰랐던 그 회사에 있는 코워커랑 좀 기술적인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지도 교수에서 꼭 그 졸업생한테 그 지식이 흘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서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하는 교수님 차원에서도 지도하는 학생이 이런 주제를 갖고 와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원래 지도 교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기술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까워진 건지 아니면은 회사에 있는 코워커가 그 기술적인 포지셔닝이 그대로 있는데 지도 교수가 그쪽에 가까워진 건지에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은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서로 가까워졌는지 방향성이 그런 것들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 시간상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 세 분 중에서 뭐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 좀 더 클래리파이 해주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잠깐. 그 그래프상에서의 차별성을 보신 것처럼 등록 특허와 표준 특허 사이에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 자본과 노동이 오히려 서로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다중공선성 관련해서는 뭐 VIF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과대평가 문제는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게 약간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표준 특허라는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아까 비유적으로 그 논문 심사에 관해서 그 비유를 드신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정확하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특허 같은 경우는 그 업무량이 많아졌을 때 거절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결과를 내서 이런 실수라든지 패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적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 거절 심사를 할 때는 등록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꼭 이제 첨부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확인이 돼야지만이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문보다는 이제 등록 쪽에 훨씬 더 시스테매틱한 바이어스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재밌게도 결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량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리니얼 그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돌린 이유가 그 저희가 IPC 코드를 36개 IPC 코드를 가지고 그 통제를 했었는데 이제 6 디짓 그 IPC 가지고 그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픽스 이펙트가 존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프로빈 모형을 돌렸을 때 약간 컨시스턴트하지 못하다는 그런 그게 있어서 그 리니얼 프로버빌리티 모형으로 돌렸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돌리게 되면은 좀 이제 저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좀 컨펄지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리리미너리하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의 여지를 남겨놓고 리니얼 프로버빌리티 모델과 해크맨 모형을 이제 쓴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훈 박사님 그러면 한 10분 조금 덜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온 김영훈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공부가 대단히 많이 됐습니다. 오늘 세션 2 위주로 해가지고 코멘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일경 박사님 논문이 원체 재밌기도 했고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이 말씀을 논문이 아니고 약간 제 경험상에 제가 은행에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IP 팀하고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금융특허 관련된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2004년부터 8년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이제 금융특허가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어요. 이제 트레이딩 관련도 있었고 뭐 여타 뭐 금융 상품에 관한 것도 있었고 금리의 결정 체계에 관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특허가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등록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청에 이제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 또한 모르니까 금융특허의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 같은 거를 좀 찾기 위해서 특허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쪽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관이 이제 부족하니까 은행권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추천해달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이제 전문가면은 와서 한번 검토해주면 어떻게? 제가 지금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고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문마가 되긴 했는데 이 상황이 뭐 추후에 이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서 이제 안정화가 됐겠지만 그때 상황이 그랬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바로 이제 너무 이제 엠피리컬하게 제대로 이제 표현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인력의 문제가 과연 이 특허를 이제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라면 이제 금융 특허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을 과연 3, 4년 내에 충원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이 제대로 된 인력이 있고 그 인력이 워크로드를 줄여준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시의적절하게 이제 이 인력 충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어프로치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심사를 산업계와 코업을 해가지고 같이 심사를 한다든지 은행권에도 이제 전문 인력이 있으니까 뭐 한시적으로나마 이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고 이제 코멘트는 이제 그렇고요. 세션 1에서 세션 2 같은 경우는 오준병 교수님 논문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결정계냐 당사자겠냐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결과 자체가 이 소송의 어떤 피고인으로서 금융시장이 이제 네거티브하게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과 특허 예전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적이 이렇게 반응한 적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특허 그리고 소송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금융시장이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이제 코스닥이 저도 이제 코스닥에 이제 투자를 좀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코스닥이 이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 가설을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코스닥이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코스피로만 했을 때는 이제 받아들이기 상당히
쉬었는데 이제 코스닥이 끼어들게 되면서 살짝 이 효율적인 이제 주식 시장의 이제 효율성을 조금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좀 분리해서 분석을 하시면 좀 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더 이제 신뢰성 있는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상 교수님 발표는 이 기술 금융과 이제 지식재산 금융을 이제 구분을 굳이 하셨는데 이제 구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지식재산 금융을 이제 기술 금융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제 어떤 그런 시장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게 지식재산 금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버는 사람을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저기에도 이제 소송을 걸거나 여타의 다른 시장이 이제 창출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식재산 금융이 기술 금융의 규모를 초과하거나 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다면은 저는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금융 시장, 지식재산 금융 시장이 기술 금융 시장을 이제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발표하실 때 이제 너무 이제 강하게 이제 얘기하신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요. 그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는 입장에서 공급은 확실히 초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시장에서 이제 공급은 유동성이 원체 많이 증가해서.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기술을 또 하나의 원오브댐이거든요. 수요 기술로서. 근데 대기업은 기술을 이렇게 이 거래 시장에 내놓는 걸 상당히 꺼려하죠. 이제 이 꺼려하는 거는 핵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시장은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부가가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핵심과 약간 가까이 있지만은 내놓기가 꺼려하는 기술들이 좀 있어요. 제 이제 경험상으로는. 근데 그게 이전을 했을 때가 아니고 출자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게 벤처기업의 지분율이 됐을 때 지분율이 이제 20%를 넘게 되면 이제 계열사로 편입이 되거든요. 지금 대기업이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계열사 늘어나는 거에 상당히 민감해서 이런 기술들 하나 나갈 때마다 이제 20% 늘었을 때 계열사 하나가 추가되면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라서 좋은 기술은 이제 웬만하면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 아예 관심 없는 것들은 이제 내놓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나가서 이제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만큼은 이제 계열 편입의 문제는 약간 제외해주는 그 대상이 뭐 R&D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약간 이제 사회적인 여론을 이제 형성해주는 이제 계열사 확장을 너무 집착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금 이제 지식재산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외부에서 상당히 이제 어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영관 교수님의 코멘트를 드리면 신사업과 이제 신사업 관련돼서 가장 제 나름대로 중요한 건 이사결정의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나 이제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차피 도입하는 기술은 해외에서 이제 시장에서 먹혔던 기술을 도입할 테니 그거를 가장 빨리 이제 탐색하고 그거를 바로 시장에 적용하는 능력과 의사결정인데 그게 만일 안 됐을 땐 대기업에서는 이게 물러서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한번 투자가 일어나면은. 근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스마트한 엑시트를 이제 할 수 있을 테니 여기 이제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어차피 실패와 성공한 신사업과 실패한 신사업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실패하고 바로 이제 성공 신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 이제 CEO의 의사결정 속도의 문제 이게 이제 들어간다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일단 추 박사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코멘트에 대한 답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아다 두셨다가 마지막에
예, 시작해 주십시오, 주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추현욱입니다. 6분의 박사님들의 발표를 진짜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공치사를 드리자면 이런 연구들이 활발해지는 게 우리나라의 창조적 미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원의 배려로 지난 올 한 해 동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견 나가서 아까 류태기 박사님 말씀하신 국정과제 2번 금융생태계 조성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정책 과제가 국무회의도 통과하고 지금 이제 이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만들면서 가장 아쉽고 또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은 어떤 실증적인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이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 이렇게 백데이터로 실증 분석 자료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진짜 찾아봐도 진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식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창조적 혁신 이런 거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사실은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서 황 교수님하고 여기 김용 박사님께서 세션 1과 세션 2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코멘트를 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발표를 하신 김경남 박사님과 오준병 박사님과 그리고 이성상 박사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남 박사님의 경우 보면 표준 특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밝혀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일반 특허하고 표준 특허와의 차이를 이렇게 분리해내셨다는 데 아주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황정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변수 선택에 있어서 약간 간선이 저도 있고 그 다음에 모형이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나오는 지금 자본 투입이나 노동 투입 변수라는 게 아이오 테이블에서 나온 걸 이제 OECD에서 이제 집계해서 이제 뽑아낸 거기 때문에 GDP 변수하고 상당히 콜레이션이 높아서 잘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좀 사실은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발전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이제 이게 꼭 금액 변수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과 이를테면 특허 간에 서로 이제 계수 간의 비교를 이제 만일에 이제 한다면 이제 특허 스탁이나 표준 특허 스탁을 하건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금액 변수로 바꿔가지고 만일에 돌리면 계수 간에 서로 비교하는 이렇게 임팩트의 어떤 그런 상호 비교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컨선이 뭐냐면 특허 스탁을 금액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모형의 오류를 크게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다른 또 연구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준병 교수님의 연구 주제는 사실은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였는데 오준병 교수님 먼저 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게 특허 소송이라는 주제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반응이라는 걸 연결하셨다는 데 대해서 진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또 방법론을 이벤트 스터디를 사용하셨는데 이 이벤트 스터디는 사실은 제가 전공한 파이낸스 섹터에서 진짜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분야에 와서 아쉽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술 혁신 이런 에어리어에 있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파이낸스 섹터하고 사실은 이게 학제 간 교류가 전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준병 교수님 쓰신 요 이벤트 스터디를 사용한 요 연구를 제시하면 파이낸스 섹터에 있는 사람들도 얼른 보고 이게 연관성이 있구나. 그다음에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이를테면 특허 소송의 어떤 그런 경제적 효과,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이런 걸 훨씬 더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마이너하게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결국에 이제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의 선후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두 번째 가설에 사용하신 그러니까 아웃컴을 종속 변수로 놓고 이제 누적
abnormal return, cumulative abnormal return을 이제 종속 변수로 이렇게 독립 변수로 넣어서 이쪽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일견 받아들이기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아웃컴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결과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려면 이를테면 리티게이션의 아웃컴도 사실은 빅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웃컴에 대한 이벤트 스터디 결과를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또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메인 주제가 보면 그 리티게이션에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시장의 어떤 오버 리액션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쭉 하신 거니까 그 추가적으로 이벤트 스터디 한 번 더 하시면 그게 또 논리가 더 말 쓰시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성상 교수님이 하신 발표는 제가 사실은 다른 데서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많은 정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는 특별히 뭐 제가 뭐 이렇게 코멘트 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데 뭐 이성상 교수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성상 교수님께 교수님이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은 모럴 해저드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다뤄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보면 지식재산 금융이라는 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워킹하지 않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자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건데 그럼 결국에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있었던 벤처 버블과 마찬가지로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모럴 해저드에 대한 섹션이 하나 더 있으면 뭐 더 이해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적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거 답변 적어 놓으신 거 있으시면은 한번 추기능 박사님부터 한번 아까 제가 스킵을 해서 죄송합니다. 서로 뭐 지도 교수와 졸업자 간의 배우는 관계여도 전혀 무관한 두 주체가 관계없는 두 졸업자의 공동 연구자하고 지도 교수 간의 관계가 변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두 페어 간에 지도 교수와 졸업자의 공동 연구자 간에 연결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모형을 돌렸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사전에 연결이 되는 사후적으로 연결이 되는 짝하고 그 전에 연결이 있었던 짝을 제하고 또 그런 효과가 남으면 좀 더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석사 졸업자도 있기 때문에 석사 졸업자와 박사 졸업자의 그 행태가 조금 다른 양상이 있어서 석사 졸업자가 나름대로 좋은 대조군이 되지 않을까, 컨트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남은 뒷부분에 리그레이션 큰 거는 다른 논문으로 남겨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준명 교수님 뭐 예, 뭐 짧게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은 제 논문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코오서이신 추기능 교수님을 소개를 안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이 논문은 실은 저하고 추기능 교수님하고 UC 버클리에 있는 순젠이라는 중국인 박사랑 같이 논문을 썼고요. 먼저 김영훈 박사님 먼저 코멘트 드리면 되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그 데이터가 너무 이제 적어서 그것을 함께 돌렸는데 어떤 형태로든 뭐 더미를 넣든 어떤 형태로 좀 분리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추현욱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아웃컴에 대한 결과도 좀 이벤트 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은 이제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코멘트를 여러 번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받아서 지금 이제 그 아웃컴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아마 요 다음 버전에서는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아까 김영훈 박사님이랑 또 최현우 박사님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쓴 논문의 일부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카데믹한 논문은 아니고 오늘 그 컨퍼런스 뭐랄까 이거 뭐라죠 이게 그 포럼 포럼 자체 성격을 저는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저만 빼고 거의 대부분 아카데믹한 논문을 쓰셔가지고 사실 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소위 말 세게 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영 박사님이 한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기술금융에 대해서 너무 아까도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기술금융과 지주자금융을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이 만약 어떤 그 기존의 기술금융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면 IP금융이라는 게 아까 뭐 국정과정에 뭐 국정과제 1번, 2번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수준에서 기술금융이 지주자금융보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작아질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인 게 기술평가보증이고 이 기술평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모랄 해저드나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기업의 자금 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줄어들거나 이럴 필요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커버하는 어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주자금융이 기술금융보다 훨씬 넓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 새롭게 떨어오르는 투자 상품으로서 지주재산에 주목한 부분은 확실히 지주자금융이 기술금융보다는 좀 더 진일보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라는 걸 조금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이제 항상 제가 나중에 가서도 얘기할 때 좀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랄 해저드 문제 아까 최현우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지주자금융 같은 경우에 모랄 해저드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재로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모태펀드의 지주재산 모태펀드 여러 가지 개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태펀드에서 특허 개정이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흔히 예측하지 문화 개정이라는 게 더 높을 것 같은데 특허 개념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지주재산에 대해서 어떤 투자 개념이 들어가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기술평가 보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모랄 해저드 문제가 덜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코미티가 김영훈 박사님이 그 의사결정의 속도 말씀하셨는데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잘 반영해서 앞으로 저기 시중연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 6분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해 주신 3분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이렇게 제가 많은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 그 클로징 코멘트를 하나만 하자 그러면은 제가 이 특허 데이터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1992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데이터를 이제 좀 뭐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참 정말 이쪽 특허 데이터 가지고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논문 숫자가 미국에서도 아주 극히 드물었었는데 오늘 참 오늘 포럼 와서 느낀 게 참 많이 발전했구나. 연구하시는 이 깊이라든지 뭐 범위라든지 참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들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저 같은 사람들 좀 많이 끼워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